네. 오늘은 코인도 펀더멘탈이 있다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코인이랑 펀더멘탈이 안 맞는 단어라 이게 무슨 또 약을 파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좀 어떻게 지금 코인이랑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좀 고상한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네이버에 들어서 재무제표를 많이 보시죠. 우리 삼성전자 재무제표. 재무제표라는 거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회사가 벌고 있는 현금, 그리고 자산, 그 다음에 주주한테 돌려주는 현금 등등등 보고, 얘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버는 자산이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좀 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싶고 심장이 이제 단단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에코프로 같은 차트, 저도 이제 볼 때마다 항상 배가 아픈데요. 조보조지표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선도 좀 그어보고, 추세 분석도 해보고 등등등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나는 이제 기업은 결국에 이제 경영인이 좌우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 먼저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우리 CEO 관상부터 보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 관상 지표는, 아저씨가 대머리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보통. 왜냐하면 이게 일밖에 안 하신 거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사업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좀 사업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하면 나중에 한 50대쯤에는 대머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뭐 커리어, 관상, 말투, 비주얼 등등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전례 없는 뭐 돈을 찍어내는 상황, 매크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얼굴을 보고 있는 아저씨가 파월 아저씨죠. 이렇게 또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 싶으면 기자회견 한번 준비해서 네 자산 딱 요만해질 거라고 한번 일침을 내려주시고, 또 이제 우리 빨갛게 물든 나스닥 앞에서 셀카도 한번 찍어주시는 이런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인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이제 기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저도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물린 게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비트코인 차트 앞에 띄워놓고 맨날 이렇게 여기 있는 우리 꼬맹이처럼, 귀여운 꼬맹이처럼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주식이랑 똑같아요. 코인 차트에도 열심히 이제 줄을 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줄도 긋고 보조지표도 보고, 근데 이런 방법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맨날 차트에 선을 이제 끊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코인도 사람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코인판의 사람들은, 아까 우리 주식판 아저씨들은 그래도 조금 뭔가 내가 이제 사장이야, 대표야 하는 좀 중후한 분위기가 있는데, 코인판에 있는 분들은 개성이 넘쳐요. 일단 첫 번째, 그 2021년 고점에 100조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우리 에이다 개발자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개성이 넘치는지.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은, 비탈릭, 그러니까 여기 코인판 창업자들은 보통 나이가 엄청 젊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인데, 비탈릭이 누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다, 이런 이더리움 악재 아니냐, 이더리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사실 이제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트위터에는 이제 매일 등장하시고, 요런 이제 일론 아저씨, 도지, 그 다음에 이제 X, 이거 세 개를 합치면 화성에 간다, 이런 이제 이벤트나 사람을 보고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주식 이름이 예쁘면 오른다라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인 이름이 예뻐야 잘 오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2021년, 2020년 상승장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과거에 진짜 스터디가 있는 걸 보면은 꼭 아주 호황된 얘기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이름이 예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차트도 예쁘고, 그런 코인들이 좀 내려갈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잘 달래주면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투자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인판에서도 요즘 파월 형님이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셔서 코인을 투자하면서도 매크로를 볼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주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크게 투자 방법들을 나눠보면, 정량적인 펀더멘탈 분석,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정성적인 펀더멘탈 분석, CEO가 대머리인지 아니면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추천을 하시는지,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가격 분석. 가격 분석은 웬만하면 정량적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숫자니까. 이 지지선 아래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라고 무슨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 투자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코인도 비슷해요. 정량적인 가격 분석도 가능하고,
뭐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정성적인 펀더멘탈 분석도 가능하고, 이제 뭐 매크로 분석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제 이름이 예쁘다라는 조금 정성적인 펀더멘탈 분석도 가능하고. 근데 코인에 대해서 사실 정량적인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코인도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긴 할 텐데, 왜냐하면 완전 다 스캠은 아닐 거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고, 뭐 주변에 이제 코인판에서 일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코인을 이제 다루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얘네는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현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현금을 버는 거 가지고 우리가 좀 가격을 분석해 볼 방법은 없는지 라는 의문점에 제가 조금 도달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코인의 정량적인 펀더멘탈 분석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좀 차차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코인판이든 주식판이든 돈은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요. 이거 굉장히 단적인 케이스를 하나 보면, 건설업의 호황이 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건설업의 호황이 뜨려면 일단 가치 원천인 건설 수요 증가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럴 일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갑자기 출산율이 6, 7을 찍었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건설 수요가 증가하는 가치 원천에서, 그러면 요 가치 원천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제 건설사들이 있죠. 요 건설사들이 이제 굉장히 해피하겠죠.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고 자기 돈 벌 구멍이 많아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집을 지으려면 원자재가 필요해요. 뭐 이제 건설 자재를 날라야 되니까 석유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도 쓸 거고, 구리도 쓰고, 뭐 이것저것 모든 원자재를 다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 원자재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이 건설사랑 짝짝꿍해서 건설 수요를 커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건설사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한테 배당을 줘야겠죠. 그럼 배당을 주면 기업 가치가 당연히 상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산의 현금흐름이 개선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들 돈을 벌었잖아요. 집을 사고 팔아서 돈 번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현금을 그냥 건설 사업해서 많이 번 건설사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유동성은 어디로 가느냐? 너무 이제 잉여 유동성들이 많이 넘치는 세상이 됐다. 너무 해피해요. 그럼 이제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에 파킹을 해놓게 되죠. 요거는 뭐 경제가 다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겠지만, 정말 단적으로 건설 호황이 왔다라고 하면 이런 플로우로 움직인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의 예시고요. 코인판에서도 사실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그거 다 스캠 아니야? 그냥 유동성 놀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요거의 가치 원천조차 코인 거래 수수료가 가치 원천이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에 이제 아줌마가 비트코인 사서 많이 벌었어요. 그럼 나도 사서 벌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를 해야겠죠. 거래 수요가 증가해요. 이게 가치 원천이고, 그 다음 이 거래 수요들을 풀어주는 프로젝트가 그냥 중앙화 거래소도 있지만 이런 탈중앙화된 거래소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예시로 든 건 유니스왑이라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들은 이 거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요. 그냥 중앙화 거래소들처럼. 그 다음에 이 수수료를 받은 거 가지고 뭘 하느냐, 물론 이걸 좀 부정하게 써서 논란이 되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매출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정해놓고 몇 퍼센트 팁을 주고 몇 퍼센트는 또 이제 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제 지분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활용하고, 뭐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어요. 결국에 그 다음에 이런 거래 수요를 충족해 주려면 온체인에서 이제 거래를 실제로 일으키려면 그 거래를 검증해 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채굴이라는 거의 본질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가스비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가스비라는 건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듯이 이더리움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돌고 돌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니스왑 뭐 창업자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 유니스왑에서 거래를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스왑 뭐에서 이제 분배금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일부를 좀 팔거나 아니면 잉여 유동성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결국에 이 잉여 유동성들은 다시 이제 비트로 가는, 그 다음에 이 비트의 잉여 유동성이 나중에 뭐 다시 풀리는, 요런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 하고 싶은 건 뭐냐? 이더리움 혹은 요 유니스왑 프로젝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고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동하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코인도 밸류에이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적자가 나는 테슬라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빵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맨날 테슬라는 무조건 망할 거다, 기업가치 빵원이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했고, 그게 뭐 꼭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망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제 딱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자산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자산들이 있다. 크립토는 이제 거의 다 스타트업 성격이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가능하지 않겠죠.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씩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근데 이런 데이터들 봐도 어차피 매출도 없는 거품 쓰레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평균 PSR이 좀 한 4배 정도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 이더리움의 1년 지금 최근 1년 매출로 본 PSR 10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배 정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건데, 요거를 설명할 방법이 조금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말이죠. 결국에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한다면 그냥 좋은 걸 고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 고르고 이제 안 좋은 거 숏치면 그렇게 그냥 코인 시장에 등락과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제 내가 저점인 것 같은데 무슨 코인을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줄을 세워봐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줄을 세우고, 아니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올랐는데 가격은 내려가는 이런 다이버전스를 발견해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아직은 이제 크립토에서 생소한, 왜냐면 다들 가격만 보고 일론 형 보고 파월 형 보고 이러니까, 우리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정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려면 이런 데이터들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나냐, 과거에 뭐 백테스팅 결과라도 있냐, 이런 질문을 이제 여기까지 보셨다면 가지게 되실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립토에 어떻게 펀더멘탈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주제로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크립토 얘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뭐 경제, 투자, 전략, 아이디어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눌 테니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